자,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 현재 0시 20분 0시 새벽 12시 20분 이거요. 자, 라이브 방송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바이낸스 테더 차트. 실시간 가격은 11만 700입니다. 11만 700. 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빠졌고 빠진 만큼을 거의 다 올렸죠. 어쨌든 순간 최저가는 10만 6천 10만 6천까지 내려갔었어요. 뭐 엄청난 대단한 위치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위쪽에서 지지 받았어야 될 자리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후속 대응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말로 들어갑니다. 변동성 적은 주말. 그리고 또 주중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변동성 높아지는 시점이 될 거고. 자, FMC도 끝나고, 그죠? 지난 방송 직후에 바로 FMC가 있었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결과는 여러분들 다 이제 뉴스를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 또 했고요. 파월 연설은 어떻게 나왔죠? 중요한 얘기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죠. 중요한 얘기 하나는 뭐였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당연하지 않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이제 FMC 한 번 남았죠. 12월 한 번 남았잖아요. 마지막 한 번, 올해 한 번 남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올해 3번 한다 그랬으니까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은 없고 6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제 12월 달에 또 있고 12월 달에도 이제 한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안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할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막 확률 99%는 아니라고 파월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소폭 안 좋게 작용을 했을 여지가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됐죠? 그것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뭐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어. 일시 합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연기. 그래서 뭐 극단으로 치닫거나 너 좆대 볼래? 한번 끝까지 가봐. 막 그렇게는 당연히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당연히 그렇게 안 갔고, 저도 예상 계속 했었죠. 합의할 거라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합의한 건 아니고 일시적인 합의죠. 일시적인 합의에서 좀 유예하고 연기하고 적당히 조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또 재합의를 하고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은 큰 무리 없이 그냥 나쁘지 않게 끝났고, 또 FMC는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잘 됐고, 근데 추후 전망은 조금 예전보다는 안 좋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상황이 나온 이후에
어쨌든 30일 날, 그죠? 어저께잖아. 30일 날 그 내용 두 개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새벽 30일 새벽에는 FMC, 그다음에 30일 낮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이제 조금의 시간차를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미국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 30일 이후 움직임, 여기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0일 이후 움직임, 당연히 이제 새벽 3시부터 FMC 있었으니까 이거 1시간 봉이니까 요즘부터 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꼬리 달리면서 소폭의 변동성, 비트코인도 여기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큰 움직임 없었고,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거 영향 때문이 아니고, 애초에 하락 추세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G 차트 갈 길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미장 차트는 FMC 이후에 오히려 FMC 전에 조금 내리고 있었고, FMC 이후에 FMC 당 순간에는 이제 또 단타권들 몰리니까 그건 항상 보는 거잖아요. 단타권들 몰려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뭐 별 움직임도 없었지만 왔다 갔다 좀 했다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 갱신까지 시켜준 다음에 30일 낮에 30일 낮에부터 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아니 미중 정상회담 잘 된다 왜 떨어졌냐, 그런 거에 영향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한 건 얘기한 거고, 일단 맞춰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는 거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차트에 영향을 어떻게 줬느냐 맞춰봤을 때 별 관련성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좀 빠지긴 했지만 그것도 그나마도 다시 또 반등도 반등해서 오늘은 또 하루 종일 행보예요. 이러고 이제 주말이니까 또 새벽 5시 되면 또 다치죠. 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 이틀 동안 굵직한 이벤트, 정말 굵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대하고 또 했던 미중 정상회담과 FMC가 있었습니다만은 차트 움직임은 사실상 쥐뿔도 없었다. 쥐뿔도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폭 하락한 거긴 하지만, 뭐 미장은 이거 좀 하락했다고 하기에는 좀 티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물론 살짝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하면서 소폭 하락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맞췄어요. 비슷하게. 두 가지 큰 이벤트, 하나는 괜찮았고 하나는 소폭 아쉬운 결과였는데, 어쨌든 간에 차트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뭐 엄청난 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굵직한 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장 차트 어쨌든 좀 떨어지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말 돼서 이제 멈출 텐데,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일시적인 조정이고 또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하고 또 오고 또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 행진이었잖아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초나 돼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비트코인 차트만 좀 열심히 보시면 되는데, 당장은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빠진 폭은 미장보다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뭐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빠진 폭은 좀 컸고,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도미넌스가 그 시점에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과 반대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안 좋다 그랬죠.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계속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 어쨌든 간에 반대로 움직이면서 비트가 빠질 때 알트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가 이만큼 빠지고 도미스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만큼 알트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간편한데, 그래서 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알트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많이 빠지냐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거는 도미노스랑 비트코인 조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 알트들은 항상 시달리는 운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알트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비트코인이 이제 정확한 시장 표현인데,
비트코인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 문제 없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걱정했던 쇼타점 정확히 맞아가지고 떨어졌고, 그 다음 날에도 뭐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하락 추세다 라고 30일에도 방송했었죠. 29일에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뒤에 또 떨어졌고요. 31일 찍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이죠. 지금 뭐 12시 넘어서 11월 1일 됐습니다만, 뭐 살짝 넘으니까 그냥 31일 오늘라고 얘기하자고. 원래 어쨌든 간에 31일 오늘 아침이나 돼서야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어요.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라는 상황 같은 것도 전혀 아니고, 예상 범주 안에서 정확히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 큰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부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이고요.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축소하면 또 확대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최근 한 달 동안 큰 움직임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틀로 해서 충분히 아래까지 열어놓고 좀 널찍널찍하게, 뭐 엄청 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널찍널찍하게 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잡아드린 주요 지지 구간, 저항 구간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걸리고 있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한 거고, 그죠? 여기까지 올라다 또 막힌 거고. 그래서 요런 라인들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라인, 그리고 작은 차트에서도 수없이 분석드렸고,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주봉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쇼타점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또 적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셨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 달째. 그리고 실시간 위치는 중간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좋은 의미는 이번에도 하방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반등했다는 거. 아직 세게 다 올라온 건 아니지만 또 반등했다는 거. 지지가 아직까지는 좀 탄탄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상방 도전. 여기 11만 5천대죠. 11만 5천대. 지금 한 달째 못 들고 있는데, 이제 업토버가 이제 끝났어요. 업토버가 끝났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업토버는. 그래서 11월 들어가는데 11월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굵직한 이벤트, 뭐 FMC하고 미중 정상회담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만 정리하고 갈게요. 아래 종가 라인 주봉 종가 기준 108,246, 그리고 위에 종가 라인 얼마였어? 5,268, 115,268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이제 요 라인 깨지고서
그리고 더 작은 차트에서는 요 라인 보라 그랬죠. 요렇게 해주고 하락하고 요렇게 해주고 하락하고 정확히 여기까지 빠졌어요. 정확히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뭐 수평 지지 구간이기도 하지만 또 대각선으로 겹치는 이런 하여튼 겹치는 자리들 중요하게 잘 보라 그랬는데 네, 거기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주봉 박스는 여기서부터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반등했다고 판단하는 거고, 일봉 박스는 좀 여기까지 넓게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 찔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닥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저쯤에 올라가는 요 추세 요까지는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반등을 한 상태고, 수평으로 이제 정석 지지 구간이 여기였죠. 대선 여기고. 그래서 거기가 깨지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폭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등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석적인 계단식 하락 구조죠. 그래서 요 위로 다시 올라와야 회복 가능성에 대한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차트 이론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좀 널찍하게 보려면은 적어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반등하려다가 또 거기 또 걸렸죠. 차트는 정확해요. 그래서 차트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가 저항 라인은 이제 11만 532, 11만 532.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요 라인 이 더 정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644니까 뭐 그 라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마감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박스권 분석에서 이 상단 저항을 완벽하게 적정하면서 쇼타점 시원하게 잘 나왔고, 아주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만 나온 상황에서 아직 큰 판단은 안 됐지만, 여기를 뚫고 더 다시 한번 상단을 향해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차트 형태는 이제 일본 기준에서 그냥 단순 박스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다시 박스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다 순서가 있는 거니까 올라간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형태는 패턴 중에 하나죠. 모형이 나온다고 무조건 패턴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보는 거지. 만약에 이 패턴이 나온다면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다른 말로 하면 상승형 삼각수렴, 상승 패턴이죠. 물론 어떤 모양이 나오든 간에 상승 패턴이든 하락 패턴이든 간에 무조건 라인 돌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라인은 당연히 이거죠. 어떤 모양이 나오든 간에 이 라인 못 뚫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 패턴이고 나발이고 간에. 항상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저기 하셔야 되고, 수없이 잔소리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알아서 다 이해할 거라고, 대응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허투루 판단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어쨌든 이 형태는 상승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의 가능성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막히고 있고, 물론 이제 더 봐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응 전략을 상황 움직임 보면서 짜야 되겠죠. 이 상승 패턴 올라가겠지. 롱 병신이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여기서 여기 못 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 뭡니까? 그냥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제대로 이해해서 이상한 전략 쓰지 말고 제가 가르친 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아시겠죠? 예상 매매 말고 확인 매매로. 일봉에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큰 변동에서 거래량 보시면 알겠죠? 거래량 터졌던 거 서서히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 감소하는 중립주세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중립주세 가능성 앞에서부터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다 예상 범주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그냥 알트만 중간중간 좀 힘들고 할 뿐이지, 그거는 다 예상했던 거고
다 수없이 말씀드리니까 뭐 알트 얘기는 할 거 아니고 비트만 일단 보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량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시간이 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일단은 당장 또 주말 이틀 들어가니까 일단 그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저번 주말에도 일요일 다 가기 전에 변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이틀 무조건 다 풀로 변동 없이 움직이고,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마.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얼마나 어떤 때 가르쳤어요. 주말 이틀 변동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9년 동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뭡니까? 일요일 오후 저녁 그 정도부터도 변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 넘어가서도 변동 없다가 월요일 좀 지나가서 변동할 수도 있고, 그럼 오차 범위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찍 변동 나오면은 일요일 저녁부터도 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찌감치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공식처럼 단정하면 안 돼요. 주말 이틀 동안은 무조건 별일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뭐 전반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만, 당연히 일요일 한 오후쯤부터는 변동 가능성 준비를 해도,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일요일 한 오후 저녁부터 변동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그냥 깔끔한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진행이 됐어요. 여기 쌍봉 만들고, 정확한 저항에서 쌍봉 만들고 떨어지고, 주요 지지 깨지고, 대하선도 깨지고, 이후에 계단 추가 하락, 계단 추가 하락 해서 뭐 여기도 여기 깨지면 또 떨어지고. 그냥 무난하게 별 이슈 없이 그냥 하락 추세 지속으로 진행이 됐고, 8시간 기준 어디까지 빠졌느냐? 8시간 기준 여기가 마지막 지지 구간인데 그 직전 라인까지 빠졌죠? 그 직전 라인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3일경에 지지받았던 라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지지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 봉 기준으로 이 종가라인이 7185, 7185, 일봉 기준으로는 7567,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8246. 하여튼 뭐 7, 8천대 그 여기 10만 7, 8천대 여기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 그랬죠. 8시간 봉 기준으로도 기술적 반등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 정석적인 저항이 여기기 때문에 11만 21달러 여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오후 5시까지는 여기 막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좀 이따가 17분 뒤에 마감하는 1시 종가 마감 앞두고 지금 여기까지 찔렀다가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거보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은 1시 마감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최소한의 라인도 못 뚫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건데, 확률을 줄이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고 이 라인 위에서 17분 버텨서 마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항은 순차적으로 여기 또 대각선 저항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차트 작도해 두시면 되겠고요. 좀 더 지나간 라인들, 잘 써먹은 라인, 이거 깨지면서 쭉 빠진 거 보셨죠?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먹었고, 현 주요 지지 구간은 여기.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대각선,
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겹친 자리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요. 대학 선수 평가 겹친 자리.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 알 수가 있겠고. 이거 일봉에 그려놨던 라인 여기도 그려놔야 되겠죠? 이 라인. 이렇게.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저점이 일단 현재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상승 패턴으로 만들 것인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돌파하고 지금 이것도 돌파하고 최소한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괜찮은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간봉도 써먹은 라인을 좀 지워주시고, 4시간봉부터는 좀 이제 지저분하게 움직였습니다. 4시간부터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 라인 8시간봉은 똑같은 라인이죠. 빠졌다가 바로 올라왔고요. 8시간봉에서 이제 여기가 꼬리로 나타나는 거지. 종가는 위에 있고, 이 라인은 마찬가지고. 계속 큰 차트 작은 차트 꼭 같이 보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해야지만 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시간봉 보고 이거 깨졌네, 이것도 깨졌네, 좆대겠네. 4시간만 보면 그랬겠죠. 아이 그씨 뭐 여기까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올랐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깨졌는데 왜 올라와? 더 큰 차트를 안 봐서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4시간봉도 정석 이제 계산식 하락으로 쭉쭉쭉쭉 잘 이어졌는데, 그죠? 이것도 계속 못 뚫고, 그죠? 못 뚫고 하면서 이어졌는데, 지금은 요건 뚫었죠. 요것도 뚫었고 8시간봉에서 확인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상승 요건들을, 최소한의 것들을 4시간봉 8시간봉에서 지금 살짝씩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뚫었다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차트라는 게. 그래서 뚫었으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봐줘야 돼. 이게 뭐 의사, 병원, 뭐 저기 병 치료하는 건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한번 딱 하면은 건강검진 딱 30살 돼서 건강검진 받았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90살, 100살 뒤질 때까지 건강검진 안 받을 거야? 매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장 내시경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위내시경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죠? 좋지만 계속 좋은지, 변화된 건 없는지, 자, 항상 거기에 비유를 했잖아요, 차트를. 그죠?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좋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했으니까 좀 맘 편하게 1년 보내고 또 했는데 또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뭐가 용종 뭐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좀 걱정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대장 내시경을 이제 3년마다 하시다가 용종 뛰고 있으니까 추적 검사 좀 해야 되니까, 몇 년간은 좀 매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했다가 한 3번 연속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또 좀 여유 두고 3년마다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투자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뚫어서 좋아. 무조건 가는 게 확정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봐주는 겁니다.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다시 이상한데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으면은 가는 거죠. 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대응하고, 별게 아니면은 그냥 전략, 차트 성질 있잖아. 추세 추종, 차트 연속성.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일단 배팅 들어가는 거야. 게다가 아니면은 다시 또 이제 짧게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별거 없으면은 확인해. 별거 없어 가져가. 확인해. 별거 없어 유지해. 확인해. 별거 없어 유지해. 아니면 뭐 더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더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무조건 갈 것이다 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별일 없으니까 더 유지해도 되겠지, 별일 없으니까 유지해,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뭐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구간 열심히 하면서 데일리 차트 분석, 차트 모니터링 계속 하는 거고, 그죠? 별일 없으면 쭉쭉 가는 겁니다.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여기 쇼타점 드린 다음에 별일 없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별일 없으니까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거 저기 뭐야, 정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드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뭡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숏 감놔두세요. 내가 이랬어?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해서 여기까지 해서 먹는 거랑 확인해서 아 괜찮네 더 유지도 되겠네 해서 먹은 거랑 똑같은 돈이잖아. 완벽하게 예측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찍어서 먹으면은 뭐 2배 주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최대한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위험하게 하려 그래? 위험하게 한다고 돈 더 주는 게 아니야. 그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유지를 뭘 확인해야 되는 거? 4시간봉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가, 그죠? 8시간봉도 마찬가지.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가, 11만 위로 다시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가. 당장은 그것만 보면 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1시간봉은 이제 훨씬 지저분합니다. 1시간봉 훨씬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라인 하나하나 잡아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걸리는 가격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 대각선 뭐 그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1만 초반에서 걸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또 여기 매물대,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서 공통점이 있죠. 큰 차트에서 딱딱다리가 한 라인 딱 잡아드리잖아. 근데 지금 1시간봉 지저분하잖아. 작은 차트일수록 지저분해진다 그랬죠. 지저분할 땐 이렇게 좀 오차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차피 더 디테일한 것들은 큰 차트랑 같이 보면 더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1시간봉에서 왜 디테일한 라인 안 잡아주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용도가 있는 거야, 상황에 맞게. 그래서 1시간봉 정도로 봤을 때는 요 정도 11만 초반대 라인 정도가 의미 있는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가서 그 정도까지 도달한다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하시고,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가서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도미넌스가 최근에 비트코인 떨어질 때 좀 오르면서 알트 피해를 조금 만들었고,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오늘은 이렇게. 오늘 같은 방향인가요? 뭐 당장은 같은 방향인데 움직임 자체가 너무 적을 때는 뭐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방향 부비님이 좋은 거라 그랬는데 같은 방향 좋은 건가요? 거기 이렇게 기준치를 넘었을 때 얘기하는 거라 했잖아. 그죠? 지금 뭐 이게 이제 오른 것도 아니고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또 똑같이 움직인다 아니다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켜보는 거, 이 정도는 더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 이제 뭐 차트 분석을 9년 동안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보면서 아씨 이렇게 될 것 같더니 또 안 맞네 이거,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허점들, 또 문제점들, 또 이론의 어떤 공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연구해서 다 이제 저만의 어떤
합리적인 규칙을 다 세워놨죠. 그죠? 분석법, 매매법 그걸 쫙 세워놨잖아.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또 실제 분석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는 애들하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좀 재수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 저의 차트 분석 실력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보다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양산형 그냥 허접한 애들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어떤 저 스스로의 노력과 확신과 어떤 함적인 체계,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런 흉내만 낼 줄 아는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더 이제 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도미넌스 차트 일봉. 그러니까 이 최근에 정체된 이 부분이 변화해야지 상황이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저점을 계속 올려 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쫙 안 올라가고 계속 막히면서 좀 시간을 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 상단에 있어요. 돌파 시도는 계속 할 거야. 계속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 밑으로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데는 밑에서 저점하고 같이 싱크 맞으면서 이렇게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석적이고 아주 쉽고 편한 그냥 변수 없는 움직임인데 그렇게 안 됐고 시간 연장이 됐어요. 차트 움직임 보면 바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 차트가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박살나거나 뭐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언제 위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요런 라인 깨지면서 이제 쭉 빠진다면은 그때는 굵직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뭐 여기까지 빠지면 얘기하지 않고 여기 그 밀릴 때부터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방송이나 꾸준히 오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빡세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같이 이런 짜잘한 이런 거 말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과거 불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한마디 첨언하자면, 제가 또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지만은 과거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탈 패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있죠. 바깥에서의 어떤 여론. 그 얘기도 심상치 않게 좀 신경 써야 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않아 제가. 그래서 탈 패턴에 대한 가능성도 저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모니터링 하면서 아 이거 영 다르게 가는데 이거 좀 이제는 좀 이제 다르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분석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좀 그런 게 되면은 당연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 의심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10월도 넘어가고 하면서 아직까지 뭐 확신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던 대로 보겠지만 탈 패턴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계속 하고 계셔라. 저도 계속 언급 드리겠다. 아시겠죠? 네. 탈 패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너무 허접한 분들 말고 그냥 좀뭐 오태민 교수라든지 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탈 패턴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저도 지금 10월 업토버가 실패로 돌아갔고 하기 때문에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전하고 다르다.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장 차트는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큰 차트 한 번씩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큰 차트로 일봉 차트로 해서 좀 크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단기 이거 1시간 봉이에요. 조정 받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런 상황입니다. 주요 매물 때 여기 잡아놓고 갭을 여기 잡아놓고 조정 요 정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폭이고 주말 지나고 움직임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울기가 이제 더 강해지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약해지다가 더 이렇게 가나 하는 시점에서 그 기울기를 깨지 않을 정도까지만 조정이, 너무 작은 조정이야. 뭐 지정까지도 안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정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요. 큰 차이 추세 봤을 때 다음 주 움직임 무조건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얘기하면 진짜 지프도 모르는 거고, 더 크게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좀 더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아직 뭐 특별한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조정은 중간중간 늘 있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여기까지는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지난 방송 이후에 더 올라왔죠. 조금 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 라인이 정확하게 터치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5초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열심히 써야 됩니다. 코스피 여기서 조정 가능성 한번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라 그랬어요. 4,100, 4,200. 지금 4,100 넘었죠. 그러다가 조금 밀려가지고 4,150 찍었다가 조금 밀려서 지금 4,107인데, 코스피도 굵직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코스피도 오늘 닫히죠. 이제 이미 닫혔죠. 그래서 코스피도 다음 주 돼봐야 또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이 이렇고 좀 4시간 요 추세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좀 통법이 오죠. 제 방송 꾸준히 보셨으면은, 그죠? 4시간 봉 정도로 해서 이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추세가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추세거든요. 처음에는 요렇게 가다가 조금 더 가팔라지다가 더 가팔라져서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 라인을 지금 타고 가고 있고, 간당간당 하면서 뭔가 추세의 힘은 조금, 기울기는 좋아졌지만 뭔가 누적적인 힘은 조금 이제 그거에 맞게 더 늘어나고 더 해야 되는데 약해지면서 RSI 보시면은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거 아닌가. 또 큰 차트로 봤을 때 주요 저항 때 또 임박했기 때문에 조정 한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과매수도 심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기로 하죠. 자, 얘기하는 사이에 1시 종가 마감을 했고요. 1시 종가 마감은 4시간 봉, 8시간 봉이 마감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까지 해보면 잘 했습니다. 이거 뚫어서 그대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마감 잘했고, 이후 후속에도 계속 버텨주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마감 자체는 잘했어요. 자, 4시간 봉도 음봉 나오면서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했지만 지켜냈죠. 나간 다음에 지켜냈어요. 그래서 4시간 봉도 일단은 나쁘지 않은 마감.
위주를 했고 역시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봤을 때 중립 추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박스권을 해가지고 적정을 했고, 아래쪽은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주봉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저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중립 추세잖아. 중립 추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 그랬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디테일한 모양이 다를 뿐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지저분한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나가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주요 지지저항, 종가 이런 것들이 이론대로 안 가고 깨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중립 추세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걸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변수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염두하면서 하는 것이 중립 추세 안에서 매매할 때 기본 스탠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중립 추세 안에서 행보할 때 매매하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중수 이상만 중립 추세 안에서 매매를 권장하고, 초보급들은 중립 추세라고 딱 이게 뭐가 나와 있으면 관망하는 게 낫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그래 노력도 하시고 좀 경험도 쌓고 해야 되니까 생초보들은 중립 추세 안에서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중수 이상은 매매해야 되고, 본인의 확실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매매해야 되고, 초중수 애매한 게 초중수죠. 초중수도 매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 시드로 굴리진 않더라도 공부용 연습용 시드로 매매를 해야 된다. 완전 초보를 벗어난 분들, 완전 초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초중수부터는 중립 추세가 제일 어렵고 이렇게 복잡한 추세라고 했죠. 그 안에서 매매하면서 이게 그것도 알고 막 머리도 뜨끈뜨끈, 아 씨부럴 어렵네, 어떻게 되는 거야, 해보고 돈 빠지네. 물론 이제 본시도 하면 안 되고 연습시도 하려고 그랬지, 뭐 10만 원이나 뭐 소액. 그래서 뭐 좀 빠졌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거기서 쌓아야 나중에 제대로 큰 추세가 나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돈을 잘 놓치지 않고 벌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특히 초심자 초중수 정도 되는 분들은 매매를 연습 매매, 연습 실전 매매 하라고 제가 맨날 잔소리 했었죠. 바로 그거, 연습 실전 매매를 적극 권장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제 불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 아니야. 시간을 주면 활용을 해. 활용해야죠. 저 이거 관련해서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 저 이제 군대 그 맘 아픈 사연이 있지. 부모님 말 들었다가 좆돼가지고 군대 이제 1년 날리고 이제 2년 뒤에 휴학 1년에서 1년 날리고, 하여튼간에 그건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육군에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에 뒤늦게 끌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막 씨발씨발 하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면 뭐야, 그냥 인생 패배자 아니야. 어차피 2년 끌려가는 거, 어차피 2년 거기서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활용해야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가지 했다 그랬잖아. 책도 100권 넘게 읽고, 엄청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성격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시간 주면은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 안에서 공부하고 경험 쌓고, 그죠? 해야지 다음에 추세 나올 때 더 당연한 거잖아. 배우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얘기가 좀 강의가 섞이면서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데일리 브리핑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끊고 2부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또 알트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종 모양 버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은 좋고요. 근데 멤버십 안 하셔도 되는데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우리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특별 공지나 저에게 특별 브리핑 또 이제 채팅방이기 때문에 소통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관점들 많이들 가져가시기 바라고. 부비배 트레이딩 대회 당연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대회 자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1월 대회 시작했어요. 11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겟에서 상금이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저번 달에 거래량들이 많으셨어가지고 상금 더 올렸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상금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